네, 안녕하세요. 에코500 해설강입니다. 2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성 심내막염과 연관된 부분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베제테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장과 연관되는 감염성 심내막염을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베제테이션의 사이즈가 어떤 걸 결정하는지에 관련된 문제네요. 2D에서 에코카디오그래픽에서 파인딩을 찾게 되는데 시스테믹 엠볼리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로 하면 색전증이죠. 색전증이라는 것은 이제 베제테이션이 크기가 점점 커지다가 이 혈관을 막게 되는 그런 질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봤을 때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이런 상태를 유추해 볼 수 있겠는지 그런 문제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공간을 막기 위해서는 사이즈가 좀 커야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바는 이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 D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는 베제테이션이 사이즈가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는 이 성분이 떨어져 나가서 어느 한 곳을 색전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D 모드 파인딩과 또 연관된 부분인데요. 봤을 때 압세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농양이죠. 농양이 나왔고 임팩티브 엔도카다이티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2D 에코 파인딩에서 압세스가 어떻게 관찰이 되냐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감염성 심내막염이 염증 상태가 적절한 타이밍에 치료가 되지 않으면 농양으로 형성이 되게 되죠. 농양에서도 치료가 되지 않으면 천공까지 구멍이 뚫리게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직이 염증이 있다가 농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구멍까지 뚫리고 괴사가 되는 것이죠. 이런 단계 정도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에코 파트에서는 압세스와 연관되는 부분이 감염성 심내막염이 가장 또 가깝다. 이 부분 짝지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양의 에코도는 시기에 따라 다른데 보통 많이 물어보는 타이밍은 조금 어네코익한 부분들, 좀 어둡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파인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기에서는 일단 정답은 A번인데요. 에코 루센트라는 표현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네코익이랑 동의어라고 볼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지금 보신 영상은 링 앱세스 영상인데 경식도 초음파에서 관찰된 영상이에요. 지금 이쪽 부분에 압세스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보통 굉장히 어두운 에코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에코 또는 어네코익 이런 연관되는 키워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문제점은 여기 있는 에코 루센트라는 보기를 보고 어네코익이라는 내용을 연관지어서 떠올리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없게 되겠죠. 따라서 에코도를 나타내는 동의어는 필수적으로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네코익 하나만 기억하지 마시고 다르게 불러줄 수 있는 동의어들 꼭 기억하시고요. 영어 자체가 굉장히 반복을 싫어합니다. 똑같이 어네코익이라고 해주면 좋을 텐데 같은 문장에서 나오는 반복적인 단어를 싫어해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를 꺼내기 때문에 그런 영어의 특징 때문에 이런 단어도 연관지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어, 연관되는 단어들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A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농양의 전반적인 에코도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림도 같이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2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링 압세스가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기게 되는 원인을 물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압세스를 형성할 수 있는 에코에서 연관되는 질병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임팩티브 엔도카다이티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보기가 나왔을 때 보기에 해당되는 연관 키워드를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게 중요하죠. 물론 다른 질병들도 이런 부분도 유발할 수 있겠지만 현재 문제 풀이를 할 때 가장 가까운 정답을 찾는 거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어떤 시험적인 부분을 봤을 때 가장 연관이 있는 보기는 A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을 때는 이제 가장 좋은 선택을 찾는 거네요. 진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가 있을 때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는 베제테이션을 찾을 때 사용되는 가장 좋은 초이스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네, 이런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제 보통 에코 시험에서는 에코와 연관된 여러 가지 질병이나 해부학은 기본적으로 물어보고요. 그리고 다양한 검사 방법에 대해서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 방법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영상을 노출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은 MRI가 좋고 이런 거는 뭐 엔지오그래피가 좋은지, 각종 심장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오게 돼요. 그리고 환자 케어라든지 환자를 어떤 식으로 뭐 자세를 잡아야 되며 기타 검사와 관련된 다양한 부분들, 또 그러다 보니까 검사할 때는 장비 컨트롤도 중요하죠. 그래서 뭐 도플러와 관련된 장비 컨트롤, 뭐 단순하게는 뭐 개인 컨트롤이라든지 장비와 관련된 검사 전에 뭐 해야 되는 검사 중간에 필요한 모든 컨트롤들이 시험에는 포함되게 됩니다. 지금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베제테이션을 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조물이 작은 어떤 검사의 묘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에코 검사보다는 경식도 초음파 검사죠. 그래서 TEE라고 불려지는 경식도 초음파가 훨씬 더 작은 구조물을 묘사하기에는 좋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물론 다양한 검사 방법이 있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B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A번과 C번, D번에 대한 어떤 장점도 같이 잘 파악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는 이제 인공판막으로 들어가게 돼요. 인공판막 봤을 때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스테틱 밸브라는 표현이 이제 인공판막이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중 인공판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A부터 C번까지는 다 인공판막을 얘기하는 단어들이고요. 정답은 D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인공판막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스테틱 밸브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 판막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계적 판막입니다. 그래서 느낌상 뭐 메카니컬하니까 뭔가 좀 금속적인 느낌이 좀 있죠. 더 단순하게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직 판막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 조직과 비슷한 성분으로 구성된 어떤 판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 판막에는 뭐 동물의 판막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헤테로그라프트라고도 불려지게 되고 같은 동종이식이죠. 같은 종에서 가져온 호모그라프트 또는 올로그라프트라고도 불려지게 됩니다. 뒤에 있는 용어들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따라서 크게 나눠보면 조직과 기계적 판막으로 나눈다. 이거 먼저 좀 기억을 좀 하실게요.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 몇 가지만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 판막, 티슈로 만들어진 판막과 기계적 판막의 어떤 장단점들을 간단하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판막 같은 경우는 비슷한 조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거부 반응이 좀 없다. 가장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거부 반응이 좀 적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이제 기계적 판막 같은 경우는 거부 반응이 있죠. 아무래도 금속 물질이 몸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면역 억제제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조직 판막 같은 경우는 어떤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은 좀 단단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내구성이 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인공판막을 이식해야 되는 어떤 환자의 상태가 장기간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는 것도 고려하게 되면 뭐 기계적 판막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 또는 아직 성장을 덜한 소아 같은 경우, 그래서 거부 반응도 좀 위험하다고 여겨지고 면역 체계에 아직 형성이 덜 되어 있는 소아라든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부분에서는 조직 판막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좀 성인 같은 경우 형성이 잘 돼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계적 판막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적인 부분들만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이제 오토그라프트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자가 이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몸속에 있는 판막을 다른 쪽에다 이식을 하는 개념인데, 연관되는 키워드로 로스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좀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따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통 이제 많이 다뤄지는 부분들이 에이올타와 풀모너리 쪽과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에이올타 쪽에 어떤 질병이 생겼어요. 질병이 생겨서 인공 판막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 몸속에 있는 판막이 더 이상 반응이 없겠죠. 에이올타 같은 경우는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판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풀모나리 쪽에 있는 판막을 이쪽으로 이식을 하고요. 그리고 제거를 합니다. 에이올틱 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풀모나리 쪽에는 자신의 판막을 에이올타 쪽으로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풀모나리 쪽이 이제 비워지게 되죠. 이쪽은 호모그라프트 같은 다른 인공 판막을 삽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에이올타와 풀모너레 쪽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시술이고요. 그리고 풀모너레 쪽 판막을 에이올타 쪽으로 옮겨서 사용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두 가지 대혈관 자체의 판막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착안해서 만들어진 수술법이다. 이름도 로스법을 기억해 두시고요. 포인트가 되는 두 가지 밸브도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